오늘 이제 특강 외전 6번째 시간의 제목은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는 5가지 전략이라고 썼지만 진짜 제목은 퓨처 셀프가 더 잘 되는 5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5, 6, 7탄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복습을 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복습 진짜 좋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고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공부가 많이 됐어요. 정리가 많이 되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사실 여러분 이 인생 특강, 퓨처 셀프 인생 특강 이 강의 포함해서 이제 2번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가지 감정이 되게 교차하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첫 번째는 당연한 감정이에요. 해방감. 제가 PDS 다이어리를 굉장히 열심히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를 찍는데, 이 특강을 찍는데 일주일에 거의 30에서 40시간을 썼더라고요. 풀타임으로 찍은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 준비해야 되죠.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점부터 여러분 댓글, 서평, 인스타그램 후기 같은 거 나오니까 또 찾아서 보죠. 그러면서 또 거기서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안 찍히는 날은 이거 막 한 편에 막 3, 4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30시간, 막 길게 쓴 주에는 40시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막상 끝날 때가 되니까 섭섭하다기보다는 슬픈 감정이 막 올라오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혼자 일방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야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이제 소개해드릴 거고 이게 같이 찍어서 그런지 막상 또 끝내려고 하니까 슬퍼요. 근데 여러분 특강만 끝나는 거지 내년에 퓨처 셀프 데이도 반드시 열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DS 다이어리가 이제 2024년형이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이제 PDS 다이어리랑 퓨처 셀프는 정말로 찰떡궁합이에요. 뭐요? 안중요한 목표 칼같이 잘라내기. 그거를 위한 완벽한 툴이 PDS 다이어리만큼 좋은 게 있나 싶을 정도고 우선순위 3개 끝장내기. 이거를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거에 PDS 다이어리와 단톡방 관련 어떤 프로젝트만큼 좋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니까 이제 같이 해서 구체적으로 퓨처 셀프 우리가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강만 끝이지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이 퓨처 셀프라는 단어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의식 중에 퓨처 셀프로 살아가는 분들이 덜어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잘 몰랐냐? 이제 우리나라 말로 퓨처 셀프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영어로 퓨처 셀프는 진짜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독서를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휘의 확장이에요. 어휘가 확장되는 것만큼 여러분 뇌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뇌가 확장되면 너무 좋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장하실 건데요? 어휘의 확장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뇌의 확장이에요.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퓨처 셀프라는 단어가 진짜 대단했고 그다음에 관련 전략들, 이론들, 그다음에 우리가 고찰해야 될 부분들 다 어마어마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배웠다.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같이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퓨처 셀프라는 단어를 몰랐던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비슷하실 텐데 이거 보실까요? 또 짤에 좋은 게 떴어요. 저는 이제 동기부여 짤이 진짜 많이 뜨거든요. 그다음에 영어 공부 짤이랑 이제 쇼츠, 릴스 이런 걸로 이제 백종원 대표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엔 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스트럭처. 나도 왕년에 했으면 이거 못했어. 그거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이거 못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좀 통찰력 있는 말들은 어떤 형태로도 다 퓨처 셀프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로 돌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재해석할 수 있는 방법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료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엄청난 개념이거든요. 그걸 오늘 또 제가 정리해드릴 거예요. 5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사실 10배 해낸 거거든요. 제가 다른 외전 특강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퓨처 셀프 읽고 있는 분들, 읽은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그러니까 1,400개가 눌러졌어요. 보통 요 정도 뷰수면은 1.3만 뷰면은 평균적으로 500이면은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개 더 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 정도는 적어도 읽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보통 이렇게 10,000뷰 나오면은 그걸로 책 읽을 확률은 100명이 넘어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1,000명이나 읽고 계시니까 우리가 10배 해낸 거예요. 10배. 특강을 통해서 10배를 저랑 여러분이 해낸 겁니다. 근데 조금 이거를 읽은 분들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느낌이 뭔지 아는데 저도 솔직히 요 정도면은 5,000 좋아요 눌릴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메타인지가 여전히 낮았구나. 대한민국의 50%의 성인은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데 역시나 그거를 파고 들어가고 그 장벽을 넘어선다는 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10배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내가 1,000배 노력해야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이 1년에 한 권이라도 단 한 권이라도 저는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왜?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래도 10배 한 거에 의의를 두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목표는 이제 요게 나중에 찍었을 때는 저는 뭐 1.3만 뷰면은 진짜 1.3만 좋아요 찍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바뀌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다 같이 더 멀리 나아가보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지금 이 시점에 이 책이 3.5만 권 정도 팔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스터디언으로 이걸 보고 있는 분은 보셨죠? 1,000명밖에 안 돼요. 뭐 샤이에서 안 누르셨다 그러면 뭐 많이 잡았자 3,0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도대체 27,000권이 어디서 팔렸냐는 거예요. 3만 권이. 일단 뭐 저희가 홍보하는 게 있는데 홍보하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입소문밖에 없어요. 뭐 다른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 몰래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인플루언싱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거를 제가 모르는 데서 추천했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솔직히 그거라면은 저희가 찾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 찾았으니까 정말로 이거는 복잡게 해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명 각각의 노드인데 이게 정말로 지금 링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복잡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창발의 정도가 커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 페이스북은 그냥 기록 차원에서 적는 건데 세민님도 써주셨는데 저도 샀어요. 20일이 온답니다. 강의 들으면서 울었거든요. 읽고 꼭 미래의 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강의 들으면서 울으시는 분들 많죠.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전님인가요? 정말 최고의 책입니다. 이토록 명쾌하게 나 자신이 과거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되고 앞으로의 인생을 그릴 수 있게 해준 책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신 박사님 강의까지 더해져서 책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서와 번역서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도 말씀해 주셔서 원서도 읽어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디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30대 후반 건강을 잃고 너무 힘들죠, 그렇죠?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서 박사님의 세상을 나은 곳으로 바꾸시려는 집념이 건강에 대한 염려를 넘어선 듯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맞아요. 넘은 적이 많아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곁에 계신 고 작가님을 통해서 보고 계시니 분명 40대의 최강의 건강을 얻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됩니다. 한 번도 직접 뵌 적이 없지만 영상과 글을 통해 신 박사님의 진심 어린 열정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박사님. 이렇게 댓글 적어주셔도 저도 진심으로 감사해요. 진심으로. 눈물이 핑 돌아요. 진짜로. 매번. 지금도 눈물이 핑 돌아요. 그 다음에 박사님 안녕하세요. 매번 강의를 들으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데 이렇게 댓글을 처음 남기네요. 퓨처 셀프는 유연함임처럼 처음 댓글을 남기는 분들이 유독 많은 책이죠. 소개해 주신 퓨처 셀프를 2번 재독하고 너무 좋아서 원서까지 주문해서 읽고 있습니다. 번역본을 잘 읽고 원서를 읽으니까 더 좋죠. 그럼 훨씬 쉽게 읽죠. 저도 실천하려고 노력 중에 있지만 더 좋았던 점은 몇 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며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인분들한테 이것도 눈물 날 것 같아. 아이들을 위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퓨처 셀프 책 2번 이상 읽으세요 했습니다. 이 지인분이 책 주문해서 읽고 나서 저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건 울만해요. 왜냐면 엄마 아빠는 아이들의 퓨처 셀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저한테 책 소개해주고 따끔한 조언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자신을 관리하고 조금씩 주변 분들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강의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만 하고 있다면 너무 안전한 일이나 수준 낮은 과제 있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시도를 안 해서 거절을 안 당하면 마음은 편하다. 신 박사님의 찐 사례를 듣고 나니 난 경기장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또 경기장 깊숙이 들어가서 멘탈 바로잡고 살 수 있을지도 걱정도 됩니다. 오늘 관련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수단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만 남겨둔 것만 같아요. 시도를 안 해서 거절을 안 당하면은 상처는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시도를 안 했더니 미련이 평생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도해서 얻는 후회가 있고 시도하지 않아서 얻는 후회가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시도를 한 다음에 실패가 돼서 나오는 후회는 잊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지 않은 후회는 평생 쫓아다닙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려서는 하고 싶은 일을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일단 해버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덕에 인생의 큰일들을 별 생각 없이 시작해버려서 중간에 발도 못 빼고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움찔하게 되네요. 힘든 상황이 생기면 신 박사님처럼 실천력을 높일 생각보다 핑곗거리를 찾고 쉬운 길이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계속 마음에 남으면 해보는 게 맞는 거겠죠? 맞죠? 근데 계산을 해야죠. 알려드릴게요. 너무 울림이 많은 강의였습니다. 저는 퓨처 셀프를 원서로 못 기다리고 원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번역본을 못 기다리고 에필로그에서 미스터 비스트부터 해서 필리핀 정치인 니노이까지 이 얘기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근데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90%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90%는 책을 안 읽으시는데 이게 엄청 충격적이에요. 이 얘기가. 제가 이거 읽고 고 작가님한테 전화해서 형 이거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원서를 읽은 다음에 야 미쳤다 이 말이 나오는 진짜 그런 읽은 분들은 알아요. 그쵸? 매일 영화로 통화하는 필리핀 친구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더 많이 되지. 이게 독서의 힘이죠. 니노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서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 찾아가면서 보진 않는데 너무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네요. 그러다 보니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괜찮아요. PDS 다이어리에 설정한 계획에 성공만 가득하다면 목표를 너무 작게 잡은 것이다. 소름 돋네. 저는 이거 깜짝이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써놓으셨네요. 그쵸? 이 말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기부여 갖고 갑니다. 재밌는 것도 있어요. 말하는 게 전형적인 사기꾼 같아요. 그거는 극찬이죠. 저는 사기를 안 치는데 사기꾼 같다는 거는 제가 최상위권이라는 거죠. 주위 사람들은 전부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고 다시 후기를 남길게요. 주문했습니다. 기다릴게요. 근데 저는 책 한 권을 잘못 읽었다고 이 책은 또 아무리 잘못 읽어도 이 책 진짜 최악이네 그럴 수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심지어 책은 사서 읽으시면 되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값은 못 받겠지만 그렇죠? 근데 책 한 권을 읽었다고 사기라고 말하면 그건 좀 인생이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가 옆에서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요. 이 새끼 사기꾼이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말빨이 세세요. 요 정도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잘한 편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스타를 하고 있으면은 딱 상대편이 씁니다. 맵팩 이렇게 씁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면은 맵팩이라는 말. 저는 맵팩을 켜본 적도 없거든요. 이제 스타를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기분이죠. 이제 이거는 저한테는 이제 내가 거의 경지에 오르고 있구나. 너무 이제 좋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5가지 우리가 전략, 퓨처 셀프가 더 잘 되는 5가지 전략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관을 최대한 넉넉히 잡는다. 여러분의 원대한 목표. 이거를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퓨처 셀프가 이해가 좀 덜 된 거. 이거 굉장히 오늘 깊은 얘기 들어갈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시크릿은 뭐예요? 선택. 퓨처 셀프는 뭐예요?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집중이 비중이 더 높아야 돼요. 그게 퓨처 셀프예요. 그래서 시크릿도 만약에 선택을 해서 이루면은 거기는 헛소리가 아니죠. 근데 내가 100억 번다.
100억 벌고 싶다 적어놓고 비나이다. 그 다음에 뭐 부자 되고 싶습니다. 이 빽빽이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전형적인 헛소리고 개소리예요. 제가 볼 때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사고 실험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월드컵 우승하게 해주십시오. 될까요? 안 돼요. 그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노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축구 역사가 쌓아야 되고요. 자국 리그의 실력이 올라와야 돼요. 중국 친구들 옛날 이장수 감독이 10년 전 20년에 갔을 때 프로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술을 마셨다는데 그게 뭐 축구가 되겠어요? 그렇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 실험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면은 식단을 바꿔야지. 암 낫게 해주세요. 빽빽이 적어보세요. 날까요? 행동이 따라와야죠. 그러니까 부자 말고 암으로 바꿔보면 더 명백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술 계속 마시고 담배 피시고 그러니까 폐암 걸렸는데 담배 피시면서 암 낫게 해주세요. 강하게 이런 생각하면 강하게 생각하고 강하게 믿으면 이루어진다면서요. 근데 담배 피면서 나는 폐암이 날 거야를 뭐 폐암 난 사람 비디오도 보고 글도 읽고 그래요. 근데 담배는 피고 있어요. 날까요? 개소리라니까요. 실천이 따라오지 않으면 다 헛소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퓨처 셀프 개념은 시크릿이랑 완전히 다른 건데 그런 후기들이 너무 많아요. 내 자산은 얼마가 돼 있을 거야. 내 월소득은 5천이 돼 있을 거야. 이런 후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크릿의 연장인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럼 내 월소득 5천 좋아요. 내 자산 50억 좋아요. 그럼 길게 잡으세요. 길게 잡으세요. 짧게는 5년, 뭐 10년. 왜? 여러분 퓨처 셀프가 뭐죠? 미래에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그때 특강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덩어리예요. 덩어리인 거예요, 이게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감사를 왜 해요? 이미 받았을 때 감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받지 않았음에도 감사라는 거는 내가 퓨처 셀프로 살아가니까 그걸로 될 거기 때문에 감사를 하자라고 우리가 챕터에서도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걸 강하게 믿는다면은 이걸 10년으로 안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초과 달성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미스터 비스트 어떻게 됐어요? 뭐 100만이 돼 있을까? 그거 뭐 1000만이 돼 있을까? 뭐 그런 거 훌쩍 뛰어넘어서 1점 구독자 8억 8천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표를 훌쩍 뛰어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과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안 잡을 이유가 없고 특히 이 복리의 과정 아니면은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퀀텀 점프의 과정은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행복해야 돼요. 이미 달성한 거라니까요. 지금 행복해야 되는데 말로만 그렇고 달성하지 않았거든요. 왜? 당장 돈만 나한테 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과정은 짧았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돈이라는 거는 부라는 거는 내 어떤 행동과 내 어떤 전략과 어떤 선택의 결과물인 거거든요. 싫어. 나는 그냥 돈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놓고 말로만 나는 퓨처 셀프로 살아갈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장기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상위 1% 경쟁력이에요. 왜? 인간은 여러분 장기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뇌가 설계돼 있지가 않아요. 그게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있죠. 그것만으로도 상위 1%예요. 심지어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실천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운이 오냐 안 오냐 그것도 뒤에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퓨처 셀프를 상정했다면 지금부터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퓨처 셀프로부터 여러분이 온몸이 뻐근해야 되거든요. 고통을 견뎌야 되거든요. 그럼 그 힘과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건데요? 퓨처 셀프한테서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거 5년, 10년으로 계획해놓고 그게 너무 멀어 보여. 아, 난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퓨처 셀프가 안 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멀리 설정 못한다는 것도 퓨처 셀프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거를 특강을 이렇게 오래 찍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시크릿으로 가서 그래요. 시크릿에서 선택했는데 정말 명료하다. 그러면은 실천이 따라오면 그건 시크릿이 맞죠. 맞다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배는 피면서 폐암이 낫기를 원해. 그게 무슨 시크릿이에요? 그럼 그럴 거예요. 나는 이걸 1000번 썼는데요. 기도도 했는데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내가 충분히 멀리 잡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으면 진짜 퓨처 셀프를 조금이라도 더 본 거예요. 저는 10년짜리 목표가 있다니까요.
저는 영어 독립 단어를 여러분 10년째 만들고 있다니까요. 돈도 못 벌고 돈 들어간 게 더 많아요. 당장 저는 여기서 월급을 거의 옛날에 잠깐 받아보고 그 다음부터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와, 그러면은 제가 우리 윤희사지만 제 친구지만 월급이 나가야지 생활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홍 대표가, 우리 홍 이사가 미국으로 이제 가거든요. 이제 켈리랑. 응? 그럼 그 친구들 월급 받은 거, 우리 이제 직원분들 월급 받은 거, 외주분들 월급 받은 거 하면 제가 볼 때 20억도 넘을 수도 있어요. 돈을 계속 끌어와서 쓴 거예요. 벌기도 했죠. 당연히 번 것도 있는데 그 계속 재투자하고, 그러니까 굳이 제가 개인으로 해도 되는 건데 회사로 프로젝트를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투자 안 받고 사실상 제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죠. 10년, 한 1, 2년 만에 완성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11년, 여러분이 가져가는 게 없는데 10년, 11년 동안 할 수 있으세요? 그게 퓨처 셀프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영어 독립 단어의 완성도가 너무 올라가고 너무 많은 분들이 그걸로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 그냥 행복해요. 군인분들한테 90%의 할인, 사실상 준 장학금 수준이거든요. 그거를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하루에 80원꼴로 공부한다니까요. 요즘에 80원, 10원짜리 요즘에 보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하루에 80원꼴로 공부하게 만들어드렸다니까요. 10년 봤어요, 10년. 또 10년 본다니까요. 고 작가님이랑 저랑 항상 5년, 10년 이렇게 목표로 잡아요. 고 작가님이 저한테 지난번에도 카톡 보내주면서 이거 애들이 해내야 되는데 한 3년 보고 있다고. 3년 동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못 해내도 저희는 인건비는 계속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해도 계속 격려해야 되고. 그게 퓨처 셀프예요. 내가 50억을 너무 명료하게 그리고 내가 집 뭐 액자가 똑같고 그런 게 퓨처 셀프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더? 복습 진짜 수준 높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굴절 적응. 굴절 적응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뜨는 거 복사해왔는데, 굴절 적응이란 하나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자연에서는 원래 여러분 새가 대표적으로 굴절 적응한 케이스인데 날개는 원래 체온 조절을 하려고 만든 거래요. 근데 이제 나는 데 썼죠, 그렇죠? 이게 굴절 적응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가지면은 운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행운을. 그 방향으로 부지런하면은 행운을 맞닥뜨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캡처돼 있는데 이 친구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 친구는 행운을 맞이했어요. 결국엔 미스터 비스트랑 콜라보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결과가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이 친구. 왜? 자기는 이렇게 되면 떼돈 벌 줄 알았는데 막상 떼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구독자가 180만 되면은 190만 되면은 나 인생 진짜 부자 되는 거야. 내 인생 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관심법으로 보면은. 근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미스터 비스트처럼 막 돈도 더 써가면서 컨텐츠도 찍고 싶은데 들어오는 수입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 친구한테 스폰서 아무도 안 줄 확률이 높아요. 저 같아도 이 친구한테 스폰서 안 줘요. 광고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운을 탁 맞이했으면은 그걸 굴절 적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다 운이 운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여러분 노젓는 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물 들어올 때 댐 짓는 게 실력이에요. 이건 저런 고약가님이랑 맨날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물 들어올 때 저수지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운을 대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노젓는 거는 그냥 운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가? 제 굴절 적응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저랑 고 작가님, 저 혼자 쓴 책 포함해서 제일 잘 쓴 책은 일치월장이에요. 완벽한 공부법보다 더 잘 쓴 책이 일치월장이에요. 근데 완벽한 공부법은 23만 권이 팔렸고요. 일치월장은 8만 권, 9만 권이 팔렸어요. 뭐 사후 해석이지만 해보면은 공부라는 거는 결과가 너무 명백해요. 점수를 내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일을 잘한다는 거는 결과가 명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잘해도 이 일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왜냐하면 읽은 분들도 저희 찐팬들은 다 읽었으니까 이게 더 압도적으로 좋다 그러거든요. 뭐 아닌 분들도 있어요. 또 호불호라는 게 있으니까, 기호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저랑 고 작가님이랑 이거 솔직히 50만 권 팔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팔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일을 잘하기 위한 8가지 원리잖아요. 그래서 고 작가님이랑 저랑 이제 이거 마케팅을 종료하면서 뭐라고 다짐을 했냐면은 우리가 진짜로 회사 운영을 잘하는 거를 보여줘서 이게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자. 왜? 우리가 이걸 썼으면은
우리가 이걸 제일 잘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잖아요. 그렇죠? 이걸 썼으면 우리가 일을 제일 누구보다 잘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려서 요거 쓴 다음에 한 1년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 있다가 이제 매출이 계속 뭐 10억, 8억, 9억, 10억 이러다가 고 작가님이 본격적으로 대표를 한 다음에 10억에서 25억, 50억, 올해 100억이 나와요. 내년에 200억이 목표고 내년 200억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4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안 되면 300억이라도 해야겠죠. 그렇죠? 4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웬만한 코스닥 기업보다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코스닥 기업의 매출 100억 못 내는데도 태반이고 영업이익 저희보다 낮은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뭐 이렇게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희는 어떻게 1000억을 할까가 지금 궁극적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조를 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공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전략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전략. 그래서 우리가 작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컨텐츠를 갖고 굴절 적응을 한 거예요. 운영으로. 작가는 책을 팔아서 강의를 팔아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을 하자. 우리가 잘하는데 우리가 공부법을 잘하니까 직원 훈련을 잘 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에 대한 전략 여러분 일치월장에 이게 6년 전인가 5년 전에 쓴 책이거든요. 국내서에서 외국에는 꽤 있었어요. 이런 비즈니스 경영서인데 운이 제일 중요하다를 1장에 넣은 케이스는 저희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저희가 다 본 건 아니니까 그렇죠? 유명한 건 많이 봤단 말이에요. 운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복잡계를 알아야 되고 복잡계라는 말을 쓰고 안티프레즈를 해야 된다. 그거를 정말로 이걸 1장으로 쓴 게 저희가 아마 사실상 국내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근데 다 본 건 아니라서 몰라요. 그 다음에 그걸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거. 그래서 굴절 적응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퓨처셀프로 목표에 원하는 거에 진짜로 내가 퓨처셀프로 살아가면서 내가 원했던 거 미래에 거기에 도달하려면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면은 운이 여러분의 노력보다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하죠. 여러분 성실함은 진짜 최고의 미덕이고 최고의 스펙이에요. 왜냐면 성실함은 당장 내가 성실함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을 남기지 않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실함은 지금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이 성실함을 증명하려면 그래서 기록도 남기고 다이어리도 쓰고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돼요. 진짜 오늘 얘기 좋죠? 그래서 굴절 적응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된다. 퓨처셀프로 살아가려면. 그 다음에 이제 시너지. 왜냐면 요 책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시너지라는 거는 여러분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면은 111 갖고 10이 생길 줄 알았는데 100이 되는 거거든요. 사업을 한다는 건 여러분 시너지랑 거의 동치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리더가 되겠다가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시너지 플러스 리더십이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내가 내 비즈니스 모델이 됐던 내가 책임을 지던 투자가 들어가는 게 이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왜 5년 10년이 중요한 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맛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영어 3년에서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됐어요. 영어만 하니까 막상 되는 게 없어. 또 3년 하니까 전공 하나 마스터했어. 이거 이제 뭉쳐지고 여러분이 원래 알았던 거 3개 뭉쳐지면 이제 폴리메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영어라는 것도 여러분 뭐 6개월 안에 달성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전혀 못했으면 빡세게 하면은 3개월 안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잘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데 엄밀히 말하면 또 잘하는 거죠. 3개월 만에 정말로 하루에 10시간씩 하면은 3개월은 좀 너무 짧고 근데 3개월도 돼요. 하루 여러분들이 10시간씩 하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여러분이 했던 것보다는 잘하게 돼요. 무조건이에요. 근데 6개월 잡으면은 조금 뭔가 가시적인 걸 더 많이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하는데 1년 하면은 무조건 잘하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레벨에 있던 거 간에 무조건 잘하게 되는데 근데 하루에 8시간 하기가 이걸 풀타임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3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아보죠? 이렇게 늘어서 갑자기 잘한 걸 알게 돼요. 돌아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진짜로 소름 돋을 정도로. 그래서 이 장기적 사고를 해야 이 스케일업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운밖에 없어요.
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통제 요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케일업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시너지를 얻으려면 여러분 협업이 전부거든요. 누군가를 합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요. 문해력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일단은 유튜브만 봐도 그냥 국민의 10% 20%는 할 수가 없어요. 영상도 이해도 못 하시고 안 보시고 끝까지 안 보고 썸네일만 보고 댓글 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너지를 낸다는 건 여러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는 시너지 낼 수 있는 사람 상위 20%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리더십이 뭐냐? 시너지를 낼 수 없는 사람도 낼 수 있게 네트워크에 붙이는 게 리더십이에요. 이거 고 작가님이 맨날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대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타율이 1R이면은 2R까지 올리는 거는 자기의 리더십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이해했어요. 소통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근데 문해력이 낮으면 여러분 소통이 안 돼요. 문해력이 정의가 뭐냐면 2등급이면은 정상적으로 토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문해력이 40대 50대 가면 전 세계 꼴찌 수준이라니까요. 대화가 안 돼요. 60대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스터디원 보는 분들 중에 저는 솔직히 되게 감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60대인데 우리 어머니 나이 또래인데 이걸 읽으시고 서평도 쓰시고 이걸 이해하신다고? 소름 돋아요. 그런 분들을 더 한 분이라도 늘리는 게 저희의 사명이겠죠. 그다음에 리더예요. 대한민국 리더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간다. 나대지 마라. 리더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좌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우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최선인 거예요. 우리의 최선인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들도 우리의 최선이었던 거고요. 저는 거기 훌륭한 분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그 다음에 요즘 어린 친구들이 힘든 게 뭐냐면은 한 지금 10대에서 20대 초반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어떤 패러다임에 든 건데 이제 자존감 이런 게 한 바퀴 돌고 나서 엄마 아빠들이 무조건 우리 딸 우리 아들 최고 요거를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독립심이 좀 떨어지죠. 나 혼자도 독립심이 안 되는데 리더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는 우리 딸한테 단호할 때 굉장히 단호하려고 노력을 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럼 저희 딸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그 눈치 좀 봐야 돼요. 눈치 봐야 돼요. 울 때도 있고요. 울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걔를 위한 거예요. 근데 또 저희도 요즘 패러다임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힘들죠. 근데 우리 아이의 퓨처 셀프는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저는 우리 딸이 정말로 딱 하나 단어 용기면 다예요. 씩씩함. 저는 뭐 IQ 돈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딸이 용기만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용기만 있고 실천력만 있죠. 무조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GDP 1인당 GDP 여러분 3만 불 넘는 나라예요. 1인당 구매력이 일본보다 높아요.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일본보다 높은 나라예요. 근데 왜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압축 성장이 부작용이에요. 그러면 빨리 성장하지 말았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거를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낼까?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자들한테 더 세금 많이 때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파예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부자들도 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세금 냈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유 세상은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내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거에 1도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한테 이 새끼들 내가 세금 내는데 공무원 새끼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의 50%는 소득세를 사실상 내지 않아요.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50%는 진짜 공무원한테 입도 뻥끗하면 안 돼요. 의료보험 정말로 여러분 돈 많은, 의료보험은 어느 정도냐면은 소득원이 여러 개면은 사실 의료보험은 끝도 없어요. 소득원이 늘어나면 거기서 의료보험은 또 가져가는 구조예요. 왜냐면 저같이 회사가 많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소득원이 많은 사람들은 각각에 따라서 또 의료보험은 또 매겨요. 저는 뭐 의료보험을 옛날에 진짜 많이 낼 때는 300만 원 냈었나? 아무튼 굉장히 많이 냈어요. 요즘은 돈 100에서 한 200 계속 사이 내는데, 와, 그때는 이제 막 그거요. 컨설팅 비용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강의를 많이 할 때. 근데 요즘은 강의 안 한다니까요. 아예 안 한다니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퓨처 셀프의 투자 행위다.
왜냐면은 제가 가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건 저만 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솔직히 제 관점에서 제 퓨처 셀프의 그 투자도 아니에요. 그 시간에 특강 찍는 게 더 저한테도 투자고 국가에도 투자예요. 오히려 우리가 돈을 들여서 무료 강의를 만드는 게 우리 회사가 절대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동체 투자고 거기에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서비스를 못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의 실력 부족인 거지. 이런 트래픽이 만들어지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장사를 못한다? 그건 우리 실력이 부족한 거지. 그런 걸 만드는 거는 국가의 관점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파이를 키우는 일이니까. 아무튼 여러분 정말로 리더십이 중요하다. 리더십은 얘기가 끝도 없어요. 평생 할 거예요. 평생. 그 다음에 간접 경험의 일상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 상상력을 10배 강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상상력을 강화할 건데요?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 상상력이라는 이런 거구나. 저희 딸이 책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런 책 저런 책 다 봐봐요. 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전천당이라고 어린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렇게 과자집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뭐 소원을 들어주는 떡집 이런 소설을 자기가 쓴 게 있어요. 너무 귀여운데 봤기 때문에 가능. 너무 귀여워요. 그다음에 우리 딸이 SF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맨날 아빠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2024년 지구는 없어졌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은 2구다. 아무튼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무에서 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 너무 좋고요. 독서도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제 퓨처 셀프 읽은 분들 중에 책 읽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시크릿 유로만 계속 읽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좀 뭐랄까 확신을 얻고 싶어갖고 좋아요. 근데 퓨처 셀프 하자. 그러니까 더 상상하게 그리려면은 그다음에 실행이 따라가려면은 다양한 것들 교양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싶으면 결국엔 시너지밖에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간접 경험의 일상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 퓨처 셀프를 여러분이 보려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유튜브도 좋은 거 많이 보면 너무 좋아요. 저희는 저희 구독할 필요도 없고 알람 설정 같은 건 죽어도 하시면 안 되고 제 유튜브는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운동하실 때, 설거지하실 때 그럴 때만 보셔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그쵸? 그다음에 좋은 유튜브도 너무 많은데 특히 영어를 여러분이요 읽을 수 있죠? 영어 독해가 되죠? 그러면 진짜 이 영어권으로는 여러분 그들의 수익은 우리의 수익과 유튜브 수익이 상상을 초월해서 퀄리티가 몇 배 높아요. 야, 이게 유튜브로 공짜로 볼 수 있다고? 이 정도예요. 왜? 왜 광고 단가가 이 북미는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1원이면 걔는 2원이고 이래요. 1.5원이고. 그다음에 뷰수가 상단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영어로 읽을 수 있으면 자동 자막을 켜면 영어는 거의 다 맞거든요. 어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냐? 그 여러분 영상 시청하는 게 뭐예요? 여기다 투자하는 거거든요. 상상력이 강화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스타벅스 관련해서 그거 정리된 거 보면서 너무 좋아서 고 작가님이랑 공유해놓고 우리가 스타벅스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접 경험의 일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상상력을 내가 상상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책의 최대 약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망하면 안 된다고 언급하지 않았어. 그래서 조씨 같은 사례 보면은 막 두드러 맞잖아요. 그러다 부러지면 안 되거든요. 죽어도 안 되고. 근데 당연히 그걸 알고 했겠지만 인생은 실전이다 1원칙 뭐라 그랬어요? 절대 망하면 안 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경기장 안에 있어야지, 도전해야지, 그래야 더 퓨처 셀프로 투자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러다 망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시공간이 바뀌는 거예요. 뿅 하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했잖아요. 망했다는 건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안티프레질하게. 내가 고통을 줄 수 있는 최대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중요한 게 메타인지인 거예요. 그래서 비가역적인 결과를 맞이하면 안 돼요. 여담으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썼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그것 따라 하면은 망해요. 그냥 결국 부동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에 로버트 기요사키 영상이 유튜브 영어권에 굉장히 많아요. 뭐 되게 재밌더라고요. My good friend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 아주 친한 친구고, 바이든은 그 커뮤니스트라 그러는데 거의 우리나라 뉘앙스로 말하면 바이든은 빨갱이 새끼다. 딱 이런 수준으로 말을 해요. 뭐 다 좋아요.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 깔 게 없는데,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 부동산 투자 전략은 그래서 무조건 빚을 많이 내라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보다 여러분이 그 이자율이 낮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현금 갖고 있으면 실제로 여러분이 손해 본 거예요.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기는 빚이 1점 몇 빌리언이래요. 빚이 조 단위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은 왜 가능한지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왜? 미국은 여러분 대출이 다 고정금리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금리가 들이떠 올랐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가계부채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랑은 우리처럼 이렇게 위험 요소가 아니에요. 왜? 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거의 70-80%가 변동금리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따라 하면은 진짜 골로 가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가면서 맥락을 아셔야 되거든요. 제가 영상 보면서.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말한 부채 자산 개념은 되게 뭐랄까 산뜻했던 거예요.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나는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거기서 내가 재산세 나가고 유지비 들어가면은 그건 부채다. 세가 나와야 자산이다. 저는 그게 되게 솔직히 쌈박했어요. 근데 저는 퓨처 셀프의 투자 기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미래에 투자를 하는 행동인가 빚을 지고 있는가, 이거는 저는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나오는 개념의 몇 배 위라고 생각해요. 훨씬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훨씬 정말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거 하면서 자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결국엔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든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지금 역대급으로 높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미국이랑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외야 다 쏟아져 나가는데 지금 다행히 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나가면은 더 우리나라 심각해져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빼고는 어떤 선진국도 인구가 이제 증가하진 않아요. 미국도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민자가 멕시코는 아직도 출산율이 2에 가까워요. 그래서 미국에서 넘어올 사람들이 너무 충분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이민을 가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 전략이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제 이 부동산이 뭐 막 2배도 되고 3배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솔직하게 그냥 제 짧은 식견을 말씀드리면은 강남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양극화가 심해질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러분 절대 안 망해요. 근데 양극화가 심해지면은 굉장히 대한민국에 부가 많은데 결국 부자한테 쏠리는 거거든요. 저도 부자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강남은 계속 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부동산은 떨어진다고 보지만, 왜냐하면 지방은 뭐 답이 없고요. 왜냐면은 인구가 안 늘기 때문에. 지금 소멸하냐 안 소멸하냐 이거 옛날에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가 숨겨져 있는 가계부채란 말이에요. 전세가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리스크가 최고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해서 오를 수도 있겠죠. 10억 해서 뭐 갭 투자해갖고 1억. 근데 그 리스크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건가? 그건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본인들이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로. 그나마 전 세계가 부동산으로 버틴 이유는 1인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왜냐면 1인 가구도 집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플랫하게 갔기 때문에 저는 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보다 뭐 부동산 고수면은 뭐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많이 버시면 뭐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읽어보면 부동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동산 얘기가. 근데 그 부동산 얘기 우리나라에 막 엄청난 불을 붙인 사람 중에 하나는 로버트 기요사키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서.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 왜? 저는 여러분들이 뭐 망하면 안 되니까. 절대 망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인생 망하면 제가 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제는 그걸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이트키퍼가 사라진 시대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잘 되려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방송국이고 신문사였는데 여전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네트워크에 접속을 게이트키퍼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굉장히 그 대신 스윙 폭이 크죠. 잘 되면 뭐 100배도 잘 될 수 있고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걸 통해서 사업을 하면은 그러니까 누구나 해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뭐 부동산 투자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뭐 어렵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유튜브로 자꾸 성공하게 되면은 자꾸 그런 얘기만 보게 돼. 되게 뭐랄까 뭐 무자본 뭐 창업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공할 확률이 1%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계속 그런 논리로 갈 거예요. 그런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뭐 좋은 전략도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거의 이거는 미국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 무자본 창업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어떤 돈벌이 수단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미국은 그게 심지어 돼요. 왜냐하면 벤저민 하디 박사도 무명으로 해서 블로그를 했는데 몇백만이 읽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전자책 유행이 이제 쏙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2년 전, 3년 전에 막 쌍욕 먹어가면서 말렸어요. 제가 그거 말리니까 이 미친놈아 네가 뭔데 내가 하는데 방해하냐, 왜 찬문을 끼웠냐, 이 새끼 뭣도 모르네 그러면서 막 욕을 먹었었다니까요, 댓글로. 근데 막상 그걸로 돈 번 사람이 없어요. 막상 그걸로 돈 번 사람은 누구냐? 전자책 판매 방법을 알려준 사람들. 여러분이 돈을 버시려면 그걸로 갔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막 되게 쭈글쭈글한 모습에 하다가 자기 갑자기 아우디 R8 타는 모습 이런 거 보여주면서 저 돈 벌었습니다. 이게 레파토리인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꾸 그것만 보시면은 근데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은 100만 명 중에 뭐 10명, 100명은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럼 또 그 사람을 끌어올리면 돼요. 그 사람도 또 그럼 그 사람한테 갈 거예요. 봐라, 나오지 않았냐. 안 된 사람은 노력이 부족하거나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레파토리가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런 관련 영상은 진짜 그 Here in my garage라고 여러분이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가라지에 그러니까 차고에 책이 많고 독서로 성공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람보르 이게 미국 10년 전에 굉장히 10년 한 7, 8년 전에 이게 어느 정도로 유행이었냐면은 이 사람이 이게 돈이 되니까 그러면 무료 강의 보여준다 하면서 결국에는 가서 결제를 해야 돼요. 이게 너무 돈이 되니까 그 다음에 주변에서는 사기꾼이라 그러니까 막 그 사기꾼이라는 사람을 자기네 집으로 초대까지 해요. 그러면서 사기가 아니었네 막 이래요. 근데 그 사람 결국 사라졌어요. 아직도 유튜브 하나? 유튜브 왜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돈이 얼마나 됐냐면은 한국 페이스북에도 영어로 광고를 때렸어요. 제가 그래서 알게 됐었던 거거든요. 와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그 정도로. 근데 그 사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집도래. 근데 결국엔 돈을 벌었죠 그 사람이. 왜냐면은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제가 그 영상을 봐서 기억이 나요. 돈 버는 거 너무 쉽다. 내가 돈 버는 거 알려줄까? 이건 다 미국 유튜브 얘기예요. 내가 돈 버는 거 알려줄까? 식당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다. 이 식당은 폰트가 뭐가 잘못됐고 메뉴가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10개를 뿌리면 어떤 식당에서 연락이 올 거면 컨설팅 비용을 받아라. 이런 거예요. 뭐 나쁘진 않아요. 진짜 들어보면은 맞는 얘기도 많고 그럴듯한데 이거는 그런데 확률론이에요. 확률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확률론인데 이거 하면 100% 된다고 믿고 들어가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나는 이거에 투자할 시간에 결국에는 얄팍한 수로 빨리 돈을 벌어야지 해서 나는 빚을 지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돈 번다는 전략이 공개된 거에서는 돈 못 버는 게 사실상 더 있기도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기업가, 근데 우리나라 기업가는 인터뷰를 별로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미국은 막 1조에 매각한 사람, 5천억에 매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70만 유튜버랑 앉아서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게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 얘기 이런 거 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영업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그다음에 그분이 너무 이렇게 자기 경험을 일반화. 저는 그걸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왜? 제 경험은 여러분 맥락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오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20번도 넘게 말했어요. 제 정답은 여러분 인생에서 오답이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저도 옛날에 피가 끓어오를 때는 제가 다 맞는 줄 알았거든요.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절대 망하면 안 된다. 와 이거는 소름 돋네. 얘기하다 보니까 50분 찍었네요. 서서 50분 찍은 거예요. 서서.
그냥 여러분 제가 이 퓨처 셀프 안 읽었으면 스탠딩 데스크 안 샀을 거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앉으면은 목에 디스크 오늘 병원 갔다 왔거든요. 5번, 6번이 눌렸대요. 그래서 약 타왔어요. 일단은 약 먼저 먹자고 신경 이렇게 이완하는 거. 오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사도 맞고 왔어요. 엘보에는 그 스테로이드 조금 섞어서 그러니까 역시나 염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깨가 아프고요. 지금 목도 저리고 다리도 저려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발목이 살짝 아파요. 지금 골격계 문제가 5군데 있어요. 근데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나을 거니까.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플랭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스트레칭도 진짜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나을 거야가 아니라 낳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정말 이게 대단한 책이고 드디어 다음 강연이 마지막 강연이네요. 대장정의 마지막. 슈퍼 셀프가 되는 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